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여러분, 오브젠의 따상으로 인해서 무지성으로 막 청약을 하는 시대가 다시 열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미래반도체와 오브젠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서 또 한 번 기대가 됐던 꿈비라는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다들 풀청약 고고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꿈비의 기업 분석 내용은 주말에 업로드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는 꿈을 꾸는 베이비의 약자였죠. 유아용 프리미엄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였고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우려 속에서도 꾸준히 매출 성장을 잘 이뤄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내 아이에게만은 뭐든지 최고를 해줄 거야 라는 골든키즈 현상을 공략해서 고가지만 조금 좋은 소재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노린 게 잘 먹힌 것 같았어요. 공모가는 유아용품 업체인 아가방 컴퍼니와 비교하면 이미 고평가였고 가구 업체들과 비교해서 보면 그냥저냥 비슷한 수준이라 막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공모가 밴드가 4,000원에서 4,500원이었기 때문에 싸다는 인식이 생길 거다라고 봤었고요. 무엇보다 공모가 상단 기준의 유통가능 금액이 90억 원 밖에 안 됐고 또 시가총액이 300억 원대라서 최근 그런 트렌드적인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장일에 단타 수급이 잘 붙을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경쟁률은 1547.13 대 1입니다. 1590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네, 딱 봐도 경쟁률은 높습니다. 2023년의 공모주들하고만 비교해서 보자면요. 미래반도체하고 딱 비슷한 수준이에요. 스튜디오 미르야 가벼움에 더해서 콘텐츠 섹터의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았던 거고요. 꿈비도 이 정도면 분명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4,000원에서 4,500원이었어요. 근데 하단 근처, 중단에 써낸 기관 하나도 없었고요. 상단인 4,500원 이상을 써낸 기관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100%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이 공모주를 받아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기관들도 요즘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테니까요. 이런 조건이면 상단 이상을 써내면서까지도 우선 받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500원 초과 비율도 90%나 되거든요. 특히 5,000원 이상을 써낸 신청 수량 기준의 비율이 89.9%나 됐네요.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을 500원 초과한 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12.24%, 참여 건수 기준 12.01%를 기록했네요. 요즘은 10% 넘기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10% 이상일 때는 괜찮은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쟁률만 높았던 한주 라이트메탈이나 미래반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스튜디오 미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 후반 이상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꿈비의 공모 개요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총 200만 주로 공모하고요. 공모가는 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1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97억 원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청약은 31일부터 2월 1일까지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립니다. 2월 3일에 바로 환불되고요. 상장은 2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구주 매출 12.5%가 존재하고 구주 매출의 주체가 박 대표의 친인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도 조건에 이런 정도는 그다지 핸디캡으로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구주 매출의 여부가. 그리고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200만 7,960주인데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5.29%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00억 원 규모입니다. 최종 확약 비율까지 적용을 한다면 100억 원 밑으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진짜 매우 가볍고요. 그만큼 매수세가 조금 붙으면 올리기 쉽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력의 표적이 되기 정말 좋은 조건인 거고요. 자, 기존 주주 비율은 1.36%로 매우 낮습니다. 꿈비의 기존 주주는 사전 배정된 우리사조 조합인데요.
2021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요. 당시의 발행가액은 4,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밴드 4,000원, 4,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들의 발행가액과 차이가 거의 안 났는데요. 공모가가 5,000원으로 정해지면서 괴리율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매도할 가능성이 조금 크기는 한데 비중이 워낙 낮은 편이라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이들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조금 천천히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경쟁률 높고요. 기관들은 상단을 초과한 5,000원 이상을 거의 다 써내면서 공모가는 5,000원에 확정이 됐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2.24%로 10% 이상이라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또 금액 측면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가격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시디즈, 오하임 INT, 퍼시스 이런 가구업체들과 비교를 하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꿈비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유아시장이 타깃이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아의류와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대표 엔젤주, 아가방 컴퍼니와 비교를 해보자면 꿈비의 공모가는 너무 비싸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제가 미래반도체와 오브젠까지 거치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 분위기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벼운 종목에 상장일 붙는 수급의 힘이 너무 대단해요, 지금. 특히나 최종 유통시총 100억 원대의 경우에 쭉 보면 거의 다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까지. 그 어떤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꿈비는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도 안 될 거란 말이죠. 시가총액도 400억 원이 채 안 되고요. 공모가도 또 10,000원 미만이고 그래서 가격 메리트와는 상관없이 좋은 성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종목은 분명히 가는구나 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상장일 시초가에라도 매수하려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들 상한가에 주문을 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초가부터 좋은 가격을 형성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청약은 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대 수익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체크를 하고 예상 수량과 경쟁률, 수익금 이런 거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 50만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요. 균등 물량은 25만 주가 되겠고요.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청약 시에 없고 또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3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 7,500만 원이 되겠고요. 우대 등급은 4만 5천 주가 최대 한도 1억 1,2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대 등급은 청약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펀드나 MMF, ELS, ISA, RP, 채권 등 평잔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고객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키움증권이 주 거래 계좌가 아닌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일반 등급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한도가 낮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균등 수량부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스튜디오 미르의 총 청약 건수가 23만 3,855건이었거든요. 자, 스튜디오 미르는 균등만이라도 무조건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어온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의 따상, 잇따른 따상 뉴스 때문에 신규 청약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감안을 해서 25만 건까지 잡아봤습니다. 청약 당일에 개설하고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딱 한 주인데요. 아마 한 주 또는 아주 낮은 확률의 2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증거금 총 얼마나 들어올지 한번 대충이라도 예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무조건 참여를 결정할 만한 공모주의 경우에는 청약 한도를 또 잘 체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 청약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도가 좀 높으면서 청약 한도가 비슷했던 종목으로는 모델솔루션과 세비캠 정도가 있는데요. 세비캠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한 거라 우대 등급이신 분들도 엄청 많았을 거라서 청약 한도는 훨씬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패스.
그렇다면 모델솔루션. 모델솔루션도 KB증권에서 주관해서 우대 등급이신 분들 꽤 많았을 텐데요. 이노룰스하고 일정이 겹쳐서 이노룰스로 1.4조 원 정도의 자금이 분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비의 청약 한도 7,500만 원을 고려했을 때 모델솔루션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증거금 5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은 8,000대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증거금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일차 데이터 살펴보고 오후에 예상 경쟁률은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 8,000대 1을 가정할 때 546입 적용 주식수를 미리 계산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괄호 안에 빨간색으로 쓴 글씨가 청약 단위에 맞게 작성한 수량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등급 풀 청약 시에는 비례 4주, 우대 등급 풀 청약 시에는 비례 6주가 예상이 되고요. 그럼 과연 풀 청약을 해보는 게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반 등급 풀 청약 3만 주까지 다 청약을 했다고 쳐봅시다. 비례 경쟁률 8,000대 1일 때 비례는 4주, 그리고 균등은 한 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배정 금액은 25,000원이 되겠죠. 주가가 더블을 가준다고 하면 수익금은 25,000원. 청약 수수료가 없으니까 여기서 매매 수수료 아주 약간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상을 기록하면 수익금은 4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킹 통장 4% 이자 대비해서 남는 장사일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처럼 따상 이후에 이틀 차에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아주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공모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종 정리할게요. 유통가능 금액 100억 원 미만, 시가총액 500억 원 미만, 공모가 10,000원 미만. 아주 갈 수 있는 요즘의 트렌드는 다 갖춘 데다가 수요 예측 경쟁률도 높고 또 확약 비율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 해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 거죠. 문제는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건데 더블이나 따상 혹은 그 이상을 기대해 본다면 풀청약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풀청약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덩달아 기분 좋은 요즘이고요. 내일 꿈비의 청약 건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벌써부터 기대와 걱정이 또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